이번에 물어보니까 경제랑 과학 지문.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과학 지문 해서 이번 시간에는 경제 지문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경제 지문을 설명하기에 앞서 과학 지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사실 경제 지문의 구조나 그 다음에 과학 지문의 구조가 상당히 비슷했단 말이야. 이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처음에 설명했던 기술, 그 다음에 과학,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경제. 그런데, 우리가 이제 3주차로 풀었던 과학 지문도, 지금 경제 지문하고 유사한 구조를 보인다고 했으니까 어떤 면에서 유사하고 이런 지문들은 어떻게 해서 파악해야 되는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앞서서 지금 내가 그 수업을 하면서 몇몇 친구들한테 좀 물어봤어. 그래서 강의를 좀 보느냐, 뭐 보는 친구들도 있고, 보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럼 도움이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난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걸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뭐, 이렇게 대답을 한 번에 이제 시원스럽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 봐봐. 지금 현장 수업,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규 수업을 하는 거랑,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영상을 보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 현장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최대한 내가 알려준 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읽은 거랑 내가 이제 읽어서 야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설명해 주는 거랑 비교 대조가 그 자리에서 되거든. 아 내가 지금 이게 안 됐네 이게 됐네 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단 말이야. 바로 거기서 풀었기 때문에. 그런데 영상을 보게 되면 먼저 풀었단 말이야. 영상을 보기 전에 며칠 전에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영상 보기 직전에 풀 수도 있고 어쨌든 전에 좀 풀었다고 한다면 영상을 보는 어떤 느낌이 사실은 좀 줄어들 수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 아 그래 맞아 저렇게 하는 거였지 가 아니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선 넘어가게 될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풀었다 혹은 직전에 풀었다 하더라도 영상을 보기 전에 지금 딱 정지를 해놓고 일시 정지를 해놓고 다시 한번 글의 구조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내가 파악한 건 어땠고 내가 이렇게 읽었었지 라는 기억을 먼저 좀 활성화해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영상을 보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이 국어는 수학이나 이런 것들과 다르게 무엇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글을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읽어가야 하는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다 벌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읽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바로 여러분들이 떠올려보지 않으면 복기하지 않으면 회상하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으면 성찰하지 않으면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 그냥 나 읽었다 문제 풀었다 맞췄다 끝 틀렸다 끝 틀렸으니까 뒤에 있는 거 해설 보고 이해됐으니까 끝. 그러면 여러분들 사고하는 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가 않잖아. 국어는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사고하는 능력은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 그 과정하고 상통이 되는 거고. 물론 문제를 푸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 그래서 또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다. 이런 유형은 이렇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해주잖아. 그 점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문을 읽었는지 어떻게 문제를 풀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돌아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냥 단순히 내가 한 거 보고 따라하고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해서도 실력이 늘겠지만 이게 뭔가 확 와닿는 느낌은 덜하다는 거지. 그래서 아직 보지 않았다, 읽지 않았다, 읽은 지 좀 됐다 하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일시정지를 하고 본 다음에 문제 다시 한번 본 다음에 이어서 영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학지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 이 과학지문이 참 재밌었던 게 뭐가 재밌었냐면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과학지문이야? 과학지문. 지금 앞에서도 얘기를 했으니까 과학지문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과학지문을 보면 1문단에서 신체, 그 다음에 이 신체에서 물의 기능, 역할 이거를 좀 설명해 줬거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나 보다 라고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끝에 마지막 문장을 봅니다. 그렇다면 중력이 거의 없는 우주 정거장에서는 어떻게 폐수를 여과할까?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폐수여과 어떻게 방법 어떻게 한 거니까 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지점이 독특했다. 신체 물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폐수 여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다고 첫 번째 문단에서. 지금 이 글의 구조가 괜찮은 게 이제 점점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지문이 그렇게 긴 것들이 아닌데 이제 지문이 길어지잖아. 그러면 이런 내용이 좀 더 늘어나는 거야.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글을 통해서 설명할 거는 여기지만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여기에 있는 분량을 늘리는 거지. 그러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라고.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헷갈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최근에 지문이 길어지면서 나타나는 좀 모습, 경향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 앞부분을 천천히 꼼꼼히 읽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 글이 무엇을 설명한지를 먼저 머릿속에 큰 틀로 좀 잡아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거든. 함정에 빠진다는 얘기는 글을 읽었는데 뭐에 대한 얘기인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요게 중요했던 거고 이 문단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단을 보니까 첫 번째 문장에 가장 좋은 방법은 중력처럼 작용하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 어떻게 하느냐? 중력을 만들어주면 된대.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지. 중력을 만들어주면 어떻게 해서 중력을 만들어주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중력을 만드는 방법과 관련된 배경 지식을 설명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또 목미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이거 여과 방법 그래 중력이면 된다며? 그러면 이렇게 넘어왔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중력을 만드는지를 설명을 해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설명하지 않고 배경 지식을 깔아둔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중력을 당연히 지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거 나중에 써먹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따가 경제 지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는 폐수 여과 방법, 중력. 그래서 지금 이 문단이 핵심 문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 문단이 어디 있느냐? 얘도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문단에서 마지막 문장이야. 그리고 사람이 회전하는 물체 안에 있다면 원심력을 중력처럼 거기다가 물결 표시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단의 첫 번째 문장 봐봐. 가장 좋은 방법은 중력처럼 작용하는 힘을 만들어주는 건데 그럼 결국 이 문단에 따르면 뭘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이 문단 끝을 통해서 원심력을 이거 만들면 이것이 마치 뭐처럼 중력처럼 느껴진다고 하니까 원심력을 만드는 거. 그럼 끝났지 뭐. 그래서 세 번째 문단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세 번째 문단에서 우주정거장에서 어떻게 원심력을 만드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야. 됐어? 봐봐. 글을 읽는다는 거는 글의 내용을 파악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야.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이 글이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앞부분을 통해서 잡아야 돼. 이게 안 되면 소용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앞부분에서 잡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붙일 거라고. 지금 얘처럼. 지금 여기의 핵심은 폐수 여과 방법, 그럼 중력처럼 느낄 수 있는, 중력을 만들어주는 것. 혹은 중력처럼 느낄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뭐래? 원심력. 그래서 원심력 우주정거장에서 어떻게 만들어? 세 번째 문단. 이렇게 됐던 거지. 됐어? 그래서 지금 과학지문을 이렇게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다시 지금 지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쭉 어려워했던 것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경향, 이런 성향을 좀 보이는 경우가 많아.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살펴볼 경제 지문 또한 마찬가지인 거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이제 경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지문. 다시 한번 우리가 읽기 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선생님 이거 했던 거 또 했던 거. 맞아 했던 거야. 여러분들이 이 했던 것들을 자꾸 반복해야 이것이 익숙해지는 거라고. 이거를 뭐 외우려고 그래. 뭐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읽을 때 이런 것이 나타나? 안 나타나. 몸에 있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흔히 이제 어떤 말을 써? 체화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럼 체화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과정을 자꾸 겪어봐야 돼. 자꾸 돌아보고, 자꾸 해봐야지. 읽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 일반론, 구조론 생각해주고, 읽으면서 문단에서의 핵심 내용을 단어 한 6개 이내로 정리해주고, 그리고 또 다른 문단을 보면 문단 간의 관계 생각을 해주고, 그래서 글을 끝까지 다 읽었어. 그럼 뭐 해야 돼? 그렇지.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글의 구조, 아 이거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생각을 해보고, 아 그래서 이거 나왔구나. 그럴 때 여기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문단은 이 문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정리해 줄 수 있어야지. 그게 글을 읽은 거라고. 그게 글을 이해하고 파악한 거란 말이야. 그게 돼야 돼. 처음부터 되겠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시간이 필요해. 여러분들의 끈기가 필요합니다. 국어는 엉덩이 질긴 놈이 최고야. 이건 뭐 국어뿐 아니라 일반적인 공부가 다 마찬가지죠. 오래 의자에 앉아서 오래 보는 사람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냥 앉아만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읽은 후에 문제 풀기 전에 구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으라고 했던 거 그렇게 해서 적용을 해봤는지 문제별로 따져보시고, 그리고 이제 문제별로 따져볼 때 이 문제는 내가 확실히 맞힐 것 같아. 이건 확신해서 문제를 풀었던 거야.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애매했는데 난 이걸로 선택을 했어. 선택했을 때 기준이 뭐였지? 난 기준이 없었어. 그냥 이런 거 같았어. 그런 거에다가 표시를 하는 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해봐. 채점을 해보면 내가 정확하게 해서 이거는 내가 확신해서 맞췄던 문제야. 그러면 그런 문제를 통해서는 자신감을 가지면 됩니다. 국어는 자신감이야. 어떤 심정으로 문제를 푸는지에 따라서 정답률이 많이 달라진다고. 우리 1교시에 국어 보잖아. 멘탈 나가면 그냥 국어 다 나가. 국어 나가잖아. 그럼 그 다음에 수학, 영어, 탐구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국어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 우리가 이제 너무 내신에 매몰돼 있어서 그런데 내신이 좀 시야를 넓혀봐. 근데 수업 중에도 몇 번 얘기했잖아. 지금 국어는 내신 잘하면 모의고사 잘 볼 수 있다니까. 모의고사 잘하면 내신도 잘할 수 있어.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암기 여부입니다. 내신은 당연히 암기가 필요하지. 학교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거 다 외워야 돼. 기본이야, 그건 기본. 그런데 모의고사는 그래, 안 외워도 돼. 덜 외워도 돼.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신 잘하는 애는 그냥 모의고사 배경 지식이 빠방해진 거야.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적절하게 사고하면서 읽어가면 되는 거고. 반면에 모의고사가 잘 돼. 그럼 얘는 사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니까. 뭘 하면 돼? 그 친구는. 외워야지. 외워야지 내신도 잘 보지. 알겠습니까? 좀 오늘은 잔소리가 좀 길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죠. 보겠습니다. 기업은 제품이 어떤 가격에서 어느 정도 판매를 일단 은는이 붙었으니까 이제 네모를 치는 거야.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설명하려나 보다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죠. 기업은 제품이 어떤 가격에서 어느 정도 판매될 것인지를 예상하여 제품을 생산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겠다, 야. 그럼 기업은 당연히 그 물건을 팔아서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니까. 넘어가. 그런데 기업이 예상한 만큼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상보다 적은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볼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 왜 자꾸 당연한 얘기를 하네. 따라서 기업은 자신들이 제품을 최소한 어느 정도 판매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는지. 요거네. 그래. 지금 여기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 여기까지는 기업에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따라서 기업은 자신들이 제품을 최소한 어느 정도 판매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는 이거네. 손해를 피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거네.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손익분기점이다. 그러면 손익분기점. 지금 두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해 설명하겠어?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뭘 설명하려고 한다고? 어떻게 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는지야.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엇을 활용하겠대? 손익분기점을 활용하겠대. 그럼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요게 손해를 피할 수 있는지 분석? 요게 머릿속에 있는 거죠.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와 관련해서 손익분기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은 손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 분석. 손해를
손해 피하기. 뭐와 관련해서? 손익분기점.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단이야.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손해를 피하는 것,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으로 그거를 설명을 하겠대. 오케이. 계속 봅니다. 손익분기점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야. 손익분기점은 기업의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뭐 어렵지 않지? 일치하는 지점이래. 뭐 어쨌든 여기에 대한 개념인 거니까 확인을 합니다. 다시 우리 머릿속에서는 손익분기점도 물론 중요해. 그런데 손익분기점을 설명하려는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 이거를 바탕으로 손해를 피한다. 이거를 분석을 해서 손해를 피한다. 이렇게 됐던 거잖아. 그러면 머릿속엔 손해를 피하는 거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계속 봅니다. 손익분기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익과 비용의 개념을 봐봐. 이런 거 이제 주의해야 돼. 손익분기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왜 주의해야 돼? 다시 정리합니다. 지금 손해 피하기야. 맞지?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설명하고 싶은 건 기업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손해를 피하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뭔데? 손익분기점이래. 그래서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설명하면 되는데 지금 이 문단에서 뭘? 손익분기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과 무엇을? 수익과 비용을 이해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수익과 비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하겠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의 설명이 많아질 거란 말이야.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런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거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 손익분기점, 수익, 비용 이거 처리가 됐어. 물론 이거와 관련돼서 또 무언가가 설명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그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얘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거구나. 이 내용까지 도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독해가 잘 안 돼. 어떤 게 안 되는 거야? 올라가는 게 안 돼. 올라가는 게. 여기 이해가 됐어. 그냥 수익 끝, 비용 끝. 이거 왜 나왔지?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이게 왜 나왔지? 그게 머릿속에 있어야지. 이게 왜 나왔지와 관련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첫 부분 1문단 혹은 2문단, 3문단까지 해서의 이 글의 큰 틀이야. 바로 큰 틀 이거지. 손해 피하기. 이거 관련돼서 손익 분기점. 이게 큰 틀이야. 이 안에 이제 수익 비용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막 춤을 추고 다니는 거지. 그거를 이제 잘 정리해서 이게 손익. 그래서 이렇게 피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뭐라고? 구조화라고.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지문, 경제 지문이 어려웠다고 했을 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야, 어떻게 처리했는지라고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 난 이 부분 잘 된 것 같아. 그래서 위로 잘 올라왔어. 그럼 잘 읽은 거야. 그럼 칭찬해 주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읽었는지 잘 못 읽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게 문제 맞췄다고 그런 거라? 아니라니까.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소화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 물론 다 맞히면은 내가 잘 읽었다 라고도 할 수 있지. 하지만 그걸로는 100%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거라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풀고 있는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수준이 아닙니다. 3학년 때 우리가 접하는 바로 비문학 지문,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내가 글의 구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주잖아. 지금 이런 구조가 3학년 때는 어떻게 되고, 지금 이런 글의 구조는 또 어떻게 되고, 이 지문은 3학년 어떤 지문하고 유사하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어떤 내용이 많아지고, 이런 거 주의하고,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아가야 돼. 그 경험을 쌓아갈 때는 여러분들이 또 뭐가 필요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돌아보는 거, 이게 필요한 거.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시 지금 손익분기점의 개념을 얘기를 해주고 이거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개념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야.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자고. 뭐가 중요한지가 머릿속에 있어야지. 계속 봅니다. 기업의 수익과 비용의 개념을 알아야 한대. 그럼 수익 비용 설명하겠지만. 그러면서 수익은 제품의 가격과 판매량의 그래.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비용은 비용이 나눠지네.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이 있다. 됐습니까? 그럼 수익은 어렵지 않았으니까 이제 비용,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해야지. 이때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기업의 이익이 된다. 그 수익과 비용의 관계도 나왔네. 어떤 게 이익이 되는지, 그래, 이익에다가도. 그러므로 손익분기점은 수익과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 같아지는 지점에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했던 거지. 이거 연결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머릿속에 있어야지. 지점에, 뭐로? 판매량. 그 지점의 판매량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 판매량을 손익분기점 판매량, 판매량이라고 한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확인해주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 거, 판매량은 지금 가격에서, 봐봐. 가격에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보는 건데, 지금 고정비용을 위해서 언급이 됐어. 언급이 됐지만 설명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이거 이따가 확인해야 돼.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용. 이것도 마찬가지지. 단위당 변동비용도 설명이 안 돼 있어. 그럼 어디서 설명이 되겠어? 당연히 이 3문단에서 설명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문단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거와 관련돼서 뭐인 거야? 수익, 그 다음에 비용인데 비용은 다시 어떻게? 고정비용과 변동비용으로 나눌 수가 있었던 거네. 그리고 손익분기점에 따의 판매량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주면 되는 거지. 이게 정리야, 정리. 딴 거 아니야. 다시 처음에는 잘 안 된다고 해서 옆에다가 간단하게 손으로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써보는 건 어디까지나 처음이야, 처음. 이게 좀 조금씩 익숙해지면 이제 안 쓰려고 해야 돼. 의식적으로. 오케이? 3분단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지금 1분단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게 뭐였지? 손해 피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 손익분기점을 활용을 해서 손해를 피할 수 있을지를 분석한다. 이거였던 거잖아. 근데 지금 피하는 건 나왔어,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지금 이거와 관련된 개념만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개념, 안 나왔으니까 이 개념은 우리가 설명하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려는 것과 관련되는 것. 그러면 이거 다 지금 이제 1학년 글이기 때문에 이제 개념이 별로 나오지 않아서 충분히 머릿속으로 다 정리할 수 있겠지만 2학년, 3학년이 되면 지금 여기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념이 나와. 그러면 다 그거를 한 번에 기억할 수가 없어. 개념은 기억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와 유사한 상황이 나오면, 관련된 상황이 나오면 그 상황에다가 적용해 보는 거야. 그럼 적용을 하면 기억이 안 됐으니까 이거 올라가서 확인해야지. 확인하고 적용해줘. 확인하고 적용해줘. 괜찮다니까. 그렇게 해서 보는 것이 글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문제도 정확하게 풀 수 있고. 넘어갑니다. 3문단. 여기에서 고정비용, 그러니까 설명해 주잖아. 고정비용은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용이래.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 비용, 임대료, 연구 개발비 등이 대표적인, 지금 여기는 사례네. 대표적인 고정비용이다. 여기까지 가르쳐서 사례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에는 일정 수준의 고정비용이 발생한다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 당연한 그래. 밑줄 서줘. 일정 수준의 고정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면 무조건 고정비용은 들어가는 거네. 반면에 변동비용은 생산량이나 판매량에 봐봐. 반면에 넣었으니까 얘는 변하지 않는 비용인 거니까 얘는 변하는 비용. 머릿속에서 고정비용하고 지금 변동비용이 다름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다름이 연결이 되면 고정비용을 한 번 더 짚어주게 되는 거잖아. 머릿속에 더 잘 남게 되죠. 계속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비용, 포장비 등이 똑같네. 똑같은 구조네. 변동비용에 속한다. 변동비용은 제품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한다. 그런데 아까 전에 고정비용은 고정이었던 거지 뭐. 그리고 고정비용과 변동비용 합한 비용을 합한 비용을 이게 이제 합한 비용이 되는 거네. 합한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해당 제품의 단위당 지금 단위당 비용 생산량으로 나누면 그러면 이거는 뭐 해주면 돼?
이거는 이렇게 밑줄을 쳐도 되고 옆에다가 식이잖아. 수식은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어떻게? 팁이야. 수식은 반드시 정리. 정리는 손으로 쓸 것.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고정 더하기 어떻게 해봐? 그러면 고정 더하기 변동. 그래서 비용 이렇게 되는 거지. 계속 됐을 때 합한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생산량 나누면 단위당 비용. 이 정도는 아마 초등학교 때도 우리가 식을 만들어서 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계속 봅니다. 마찬가지로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을 각각 생산량으로 나누면 해당 제품의 단위당 고정 비용, 단위당 변동 비용이 된다. 여기서 딱 끊었을 때. 다시. 지금 위에서 식을 보면 고정 비용,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 비용이 나왔지. 지금 여기서는 이 문단에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단위당 고정 비용과 변동 비용과 고정 비용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안 해줬단 말이야. 그냥 그 비용이 이렇게 나뉜다만 얘기했던 거고. 그럼 여기에 대한 것이 세 번째 문단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거지. 그러면 여기를 보는 순간 단위당 변동 비용이 된다. 여기를 보는 순간 여기다가 뭐 해야 돼? 적어줘야지. 이거 단위당 변동 비용은 어떻게 된 거야? 제품량, 생산량이구나. 생산량 분의 그 다음에 어떤 거였어? 변동 비용. 이렇게 여기다가 정리해 주는 거야. 지금 표, 그래프, 식, 그림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 그림과 그래프와 식과 표와 관련된 설명이 나오면 그냥 읽고 끝내지 말고 그 읽은 내용을 꼭 여기다가 적용해 주라고. 똑같아. 우리가 구체적 사례에다가 이거 같음으로 연결되는 거지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오케이? 연결해 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익분기적 판매량을 산출할 수 있는 거구나. 계속 봅니다. 이러한 개념들을 바탕으로 그래 이러한 개념들 쭉 설명해 줬어.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산출해 보면 고정비용이나 단위당 변동비용이 늘어날수록 이거 잘 봐. 인하야 인하. 그러니까 고정비용이나 그 다음에 단위당 변동비용이 늘어날수록 손익분기 판매량은 커지게 된다. 뭐 당연한 거긴 한데. 그러면 손익분기 판매량이 커진대.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 거야? 많이 팔아야지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런 게 이제 추론인 거야. 고정비용이나 단위당 변동비용을 줄이면 손익분기점 판매량도 어떻게 된 거예요? 줄일 수가 있는 거지.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늘어난다, 커진다는 얘기는 기업의 입장에선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많이 팔아야 손해를 안 본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됐죠?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주고 넘어갈 수 있으면 잘 읽고 있는 거다. 근데 뭐 내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늘어나면 늘어나 보다, 커지나 보다 하고서 아마 4문단으로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어? 지금 이거는 뭐 관계들이지 뭐. 그냥 마지막 결국에는 이 개념을 통해서 이거를 도출한 거잖아. 지금까지 설명한 개념들 통해서. 그러니까 요 부분 마지막 부분이 바로 3문단에서의 중심 내용으로서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담아두면 됩니다. 지금 요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쭉 개념들을 설명한 거니까. 됐어? 근데 지금 분석, 사실은 요 생각을, 요거를 줄이면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줄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제 끝난 거거든. 그런데 지금 명확하게 지문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서 분석하고 이거를 활용할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문단에서 아마 얘기를 해줄 거야. 여기까지 만약에 여기서 추론을 조금 했으면 충분히 글의 내용을 다 파악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다. 넘어갑니다. 어떤 기업? 지금 구체적 상황이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개념을 여기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 다 적용해 봐야지. 여기 고정비용. 고정비용이 뭐였지? 이렇게 돼야 된다고. 고정비용이 이거 변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단위당 변동비용 어떻게 계산했던 거였지? 한번 확인해 주는 거지. 확인해 주고 변동비용인 거니까 얘는 바뀔 수 있는 거. 맞지?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을 지금 3문단까지 다 설명해 줬잖아. 그 눈으로 올라가서 확인해 주라고.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안 올라가도 되지. 그런데 그런 거 머릿속에서 담아두기 어렵다니까? 왜? 이 글에서 중요한 건 뭐였는데? 피하는 거, 손익분기점, 이런 것들이었던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꾸 지금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연결해 준다는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봅니다. 어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고정 비용은 2만 원, 단위당 변동 비용은 100원, 제품의 가격은 500원이라고 가정하자. 이 제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50단위다. 친절하게 다 해줬네. 즉 기업이 이 제품을 50단위 판매했을 때 수익과 비용이 같아진다. 뭐 당연한 거지. 그러므로 이 제품을 50단위보다 많이 판매한다면 이거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것만 확인해. 이 제품을 이것보다 많이 판매한다면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판매량보다 많이 하면 적게 판매하면 손해. 됐어? 얘는 그냥 구체적 사례지 뭐. 지금 위에 적용에는 구체적 사례. 그래서 이 구체적 사례가 여러분들이 그런 거구나 라고 딱 읽어서 파악이 되면 3문단까지 제대로 읽은 거야. 근데 파악이 안 됐어. 뭔 말이야? 다시 읽어. 뭔 말이야 하면 다시 읽어. 그게 아니다. 이해가 됐으면 제대로 읽은 거다. 제대로 읽었으니까 그 다음 문단 보면 되죠. 5문단입니다. 기업의 손익분기점 분석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비용 구조를 이제 나오네. 지금 아까 분석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가 5문단에 나오네. 이제야. 비용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대. 이거네. 비용 구조를 파악해야 지금 그 손익분기점과 관련돼서 처리할 수 있겠다.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비용이 달라진다면 손익분기점도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야? 비용이 아까 뭐가 어떻게 해서 비용이 늘면 손익분기점 판매량도 늘었잖아. 또한 판매량을 정확하게 두 가지. 지금 첫 번째 지금 제대로 하기 위해서 손익분기점 유형 그 분석이 유효 그다음에 그 손해 보는 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첫 번째는 비용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판매량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된다라는 것. 예상과 달리 실제 판매량이 손익분기점 판매량보다 적다면 기업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기업은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서 제품의 판매 성과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적정한 생산 방법의 결정 등 각종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대. 이거는 뭐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손익분기점 분석을 통해서 뭔가 좋은 어떤 결과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거 두 가지. 비용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 판매량을 정확하게 예측해야 된대. 그러면서 손익분기점과 비용의 관계, 혹은 판매량의 관계를 지가 앞에서 설명을 해줬던 거예요. 됐지? 그럼 뭐 끝난 거지 뭐. 1문단 들어가 볼까? 어느 정도 판매해야 손해를 피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통해서? 손익분기점 판매량 이걸 통해서. 지금 그것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이걸 정확하게 산출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비용. 어떻게 비용이 발생하는지와 그 다음에 판매량 예측이 정확해야 그 다음에 모두 정확해질 수 있는 거야. 손익분기점 판매량도 정확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그걸 설명한 거지. 됐어? 문제를 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래. 기업은 판매량을 예상하여 생산량을 결정한다. 당연한 거죠. 변동비용은 제품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어떻게 된 거였어? 같이 늘어난 거잖아. 이거 2번이 틀린 거네.
그럼 2번 딱 봤어. 틀렸어. 나머지 거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평상시 문제를 풀 때는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채점했어. 맞았어. 그러면 맞았으니까 나머지 것들도 그냥 확인해주면 되는 거야. 아 이거 지금 뭐 3문단에 어디 얘는 어디에 썼던 거지 얘는 어디에 썼던 거지 이런 식으로 확인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푼 거네 이런 것까지 되면 내가 지금 잘 읽었구나 잘 풀었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야. 채점 후에 채점하고 난 다음에 후속 작업 또한 중요합니다. 국어에서는.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윗글을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래.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지금 바로 여기다 우리가 적용을 해봐야지. 수익, 수익은 어려운 거 아니었어? 비용은 어떻게 됐지? 이 비용은 고정 더하기 변동이었죠. 그랬더니 C부터 느네? 그러면 여기 C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고정이구나. 그리고 요 늘어난 것만큼 요 B가 이제 바로 뭐가 되냐면 변동이구나. 이렇게 판단해야지. 선택지를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래프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처리한다고. 그럴 때 요 D는 판매량인 거니까 손익분기점 판매량이네. 얘는 그 손익분기점에 그게 되는 거고. 됐지? 그러면은 여기 이후부터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 금액에다가 상관이 없죠. 금액은 지금 여기 이후부터가 지금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되는 거네. 그럴 때 지금 수익 A에서 B를 빼야 여기가 이제 순이익이 되는 거죠. 됐어? 그렇게 보고 들어가는 거야. A 수익 가격과 판매량을 곱한 금액이다. 맞잖아. 그 다음에 B 단위당 변동 비용 B 뭐가 빠졌어? 고정비용이 빠졌잖아. 이 고정비용이 들어가야지. 지금 B가 계속 늘고 있는 거 아니야. 비용이라며. 여기 고정비용도 들어가야지. 답은 2번인 거네. 어려운 거 아니지? 우리가 개념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이거 만약에 이런 게 머릿속에 없어. 그러면 조금 귀찮긴 하지만 돌아가서 확인해 주면 되는 거잖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C 판매량에 관계없이 실제는 고정비용. 맞지? 그 다음에 D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손익분기점 판매량. 그 다음에 이 A열이 차이만큼 이익이 되는 판매량. 우리가 다 물론 여기까지는 안 했지만 우리가 다 지금 그래프를 볼 때 파악했던 거. 이거 그래서 이렇게 보기가 나오면 일단 보기에 우선 적용이야. 우선 파악인 거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선택지를 봐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뭐가 틀렸고 뭐가 맞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요거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처리하는 것. 이것이 주요한 문제였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3번. 보기 상황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이래. 어떤 기업이 생산해 판매하는 제품의 손익분기 판매량이 80개다. 그런데 최근 판매량 다시 예상했더니 이 제품은 70개만 판매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뭐야? 그럼 10개가 우리가 손해네. 가격과 고정비용을 변화시킬 수 없는 가격과 고정비용이 고정이 됐어. 그럼 뭐가 지금 이거를 보는 순간 뭐가 생각이 나야 돼? 여기에서는 변동비용을 줄여야겠네. 라는 생각을 이 부분에서 하셨어야 되겠다.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낮춰야 하는 형편이다. 그럼 변동비용. 여기서 변동비용 봐봐. 그런데 변동비용인 거니까 변동비용과 고정비용을 구분하는 문제가 되는데 재밌는 건 내가 지금 밑줄 친 부분들이야.
증액한다, 늘린다, 올린다, 비싼 거. 이건 딱 봐도 뭐야. 지금 낮춰야 되는데, 낮춰야지 그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줄어드는데 다 죄다 늘려.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물론 정확하게는 연구 개발비, 원자재 구입 가격, 그 다음에 설비 투자 비용, 임대료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해당됐어? 고정비용에 해당됐던 거잖아. 그래서 변동비용에 해당되는 포장비와 관련되는 항목. 그래서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 가격과 고정비용을 변화시킬 수 없는 상황? 그러면 변동비용.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생각이 떠올라야지 되는 것. 이건 또한 별개야. 지문을 읽는 것과 문제를 푸는 것과는 좀 별개입니다. 지문을 잘 읽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왜는 잘 읽었는데 문제가 잘 안 풀렸지? 괜찮아. 연습하면 돼. 그거는 문제를 많이 풀수록 늘어날 실력이 늘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일단 기본적으로 지문을 잘 읽으면 문제도 또한 잘 풀리는 것이 당연한 거고, 아직 연습이 조금 부족해서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됐지? 네, 여기까지 살펴봤어. 지금 다시 한번 높아심에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는 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나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이나 다 유의미하게 쓰이려면, 이게 유의미해지려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기 전에 적절한 어떤 과정, 프로세스를 거쳐야겠다. 글도 좀 제대로 읽으려고 신경 써야 되겠고, 꼭 단순하게 10분, 20분 시간을 정해놓고 이거 안에 해결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 편의 글을 30분간 읽어도 상관없다니까. 지금은 상관없어. 중요한 건 3학년 때야. 3학년 때만 그렇지 않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 3학년 때 진짜 잘 읽을 수 있다니까.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 과정, 영상을 보기 전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을 최대한 활성화해 보는 것. 기억이 안 나. 이 지문의 구조가 어땠지? 무슨 내용이지? 잘 기억이 안 나. 그러면 한 번 더 읽어보고. 읽는데 얼마 안 되잖아. 왜냐면 한 번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닐 거라고. 읽으면서 여러분들 표시해 본 것도 있을 거고. 다시 한번 확인해 봐. 그러면서 기억 떠올려 주시고.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냈는지도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영상을 봐야지 내가 지금 이게 안 됐네. 내가 요건 잘 됐네. 이게 될 거라고. 그래야지 달라지는 게 느껴지고, 그래야 또한 달라집니다. 오늘은 좀 잔소리가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과제 풀이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했다.